세상에 없던 소통 공간, 남북한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이야기를 모아 대신 고민해주는 고민최신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고민최신소 고체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고민최신소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감독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꽃분홍색을 입고 오셨네요. 아, 색깔이 좀 이렇게 튀어야 저도 네. 영상이 잘 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고 이제 외모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옷을 한번 네. 제가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좀 네.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매번 옷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새로운 분이 나와 계신데요. 아니 유성수는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를 비롯해가지고. 조명 씨 빼고는 제 주변에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새로운 정예린 씨. 새로운 정예이신 건가요? 또 있었어요 예전에? 아니요, 새로 오신 분 정혜린 씨.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듣고 계실 우리 그 청취자분들 또 보고 계실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린입니다. 저 근데 그 영화 배우 닮은 것 같아요. 누군지 이름이 딱 떠오르지 않는데 좀 얘기해봐요. 그 닮았잖아요. 그 있잖아요. 예. 태양이랑 결혼한 친구. 태양. 민효린. 민효리 좀 닮지 않았어요? 저 민효린보단 더 예쁘신 것 같은데. 저를 욕먹이려고 지금 작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성아. 진짜 실물이 너무너무.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화과시죠? 이렇게 물어본 게 너무 예뻐서 배우 지망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조명 씨 처음 보고 네. 라디오 지망생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예, 저는 거울 보면서 나는 라디오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바른 길을 찾아가셨어요. 아니 그래도 혜린 씨 뭐 하시는 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저요? 네. 저는 한량이고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 자유로운 영혼. 근데 네. 이런 소개는 또 처음 들어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백수다 이거죠. 네.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셨군요. 네. 네. 되게 있어 보이죠. 백수도. 되게 아름다운 한량이십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네. 사실 혜린 씨가 저의 이모예요. 예? 제 이모예요. 이모요? 네. 진짜 이모. 진짜 이모. 네. 저희 중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할아버지가 네. 그 전쟁 때 이제 넘어오셨어요 한국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찾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찾았어요. 한국 와가지고 네. 찾은 거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이제 또 만드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가족의 따님의 딸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중조 할아버지고. 그럼 몇 천 이모가 되는 거죠? 촌수로 따지면? 선수로 따지면 저희 중조 할아버지의 딸의 딸이니까. 요런 걸 두고 한 사돈의 8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는 또 북에서 네. 와가지고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사돈의 8촌도 뭔가 일촌처럼 막 지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친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되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가 봐요. 네, 저희 또 인정하시죠? 네. 네. 여기 이제 엄청 댓글 봤죠, 댓글. 네. 댓글 봤죠. 무서워요. 저희 이번에 댓글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이번에 혹시 저번 주 나간 거 댓글 보셨어요? 댓글 보다가 네. 실명할 것 같아가지고 못 저희 봤어요. 영상 나간 거 좀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댓글도 보셨어요? 댓글은 조금만 보다가 네. 안 봤어요. 안 보셨구나. 네. 우리 조명 씨 칭찬하는 댓글이 자자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뭐 벌써 뭐 이제 노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넌 그런 얘기만 하니? 네? 유성아? 죄송합니다. 박 네. 감독님. 네, 유성수 이럴 때마다 저는 이모님에게 네. 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오늘 연락 좀 주세요. 오늘은 이모님이 옆에서 유성수 씨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찍소리 못 하겠네요. 오늘. 네,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사연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올해로 한국 나이 3살이 된 여성입니다. 사정이 생겨 가족 형제 다 두고 아이들 둘만 데리고 오게 됐어요. 따뜻한 집에서 하얀 쌀밥을 마주할 때마다 고향의 부모 형제가 너무 그립고 미안해서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어 고향에 보내주자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새벽같이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온 날들이 점점 늘어났고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아이가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빨갱이가 뭐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속은 섬뜩함과 함께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만 벌겠다고 아등바등한 내 자신이 한없이 믿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북한에서 온 자신을 보고 빨갱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에서 천불이 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한테 뭐라고 해줘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무시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한마디 딱 따끔하게 해주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상처를 덜 받을까요?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아이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엄마의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이거 읽으면서 정말 너무 이번에 무거운 사연이에요. 그렇죠? 네. 보니까 등골이 저기 으쓱으쓱하네요. 네.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들이 한다는 게 저는 더 지금 충격적이고요. 왜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완전 북한으로 따지면 우리 중학교 2학년인 나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빨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단어잖아요. 전쟁 때 네. 이제 일사후퇴 때 이제 나온 단어고 그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일을 정말 많이 해서 이런 어떤 편견을 좀 많이 죽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가슴 혜린 아프다. 씨 혹시 그 빨갱이란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최근에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쵸. 네. 네. 저도 한국 온 지 꽤 됐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이 진짜요? 말은. 네. 전 대학교 때 사실 이거를 정말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빨갱이라는 어떤 정의가 뭐 있진 않지만 북한 당국에 좀 충실하고 뭐 그쪽 세력인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빨갱이의 어원을 저도 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빨치산으로 맞아요.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공산주의자들, 네. 그런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이 빨갱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놓고 보면 네. 어떤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뭐 빨갱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거기를 등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싫어서 온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죠. 저희는 사실 빨간 쪽보다는 파란 쪽이 더 좋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뜻을 모르고 이게 사용을 하는 거죠. 맞아. 이게 근데 사실 어른들이면 우리가 좀 앉아봐. 얘기 좀 하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참 애매한 나이에 너무 애기라고 하기도 아니고. 이제 아니고 네. 또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또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네. 혹시 좀 두 분은 나 어렸을 때 들었던 가장 상처되는 말, 지금까지도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픈 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오늘 또 방송 끝나고 가서 네. 술 한잔 해야 되겠네요. 너무 아픈 기억을 네. 떠올리게 하나요, 제가? 네, 아주 못됐어요. 네, 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빨갱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그 옷을 약간 북한에 요즘에 한국에는 그렇게 안 입는데 모자라든가 옷을 좀 약간 세게 입고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깃도 좀 세우고 그 약간 공작원 모자라고 해서 약간 챙이 이렇게 앞에 창이 있는 그런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 배경을 모르고 뭐야 야 북한 간첩 같다 야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배경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 선배도 그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북한에서 온 건 맞는데 사실 간첩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엄청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농담하는데 뭐 이렇게 죽자고 살려두냐. 예능을 다큐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기억에
제일 강렬했던 기억이에요. 그 당시가. 예, 저는 그게 농담이라고 얘기를 그 사람은 하긴 하지만 저한테는 크나큰 상처였거든요. 그럼 내 안에 뭔가 나는 탈북민이야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더 확 네. 와닿. 사실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간첩은 뭐 아무나 하나요. 네. 간첩은 정말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들이 간첩을 하거든요. 네. 선배님한테 말하자는 게 뭐예요, 대체? 선배님이 간첩에 대해 좀 잘못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혜린 씨는요. 뭐 이런 기억 없어요, 혹시? 마음의 상처를 예. 받을 만한 얘기요? 뭐 친구들한테서나 뭐 어렸을 때는 왜 아이들끼리는 좀 그냥 이렇게 거르지 않고 짓궂은 장난.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까지. 네, 유성 씨 말씀하시는 동안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엄청 미미해서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눈 약시 치료한다고 이렇게 안대 같은 걸 붙이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하필이면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예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궁예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름 상처 받았는데 또 네. 나름 그걸 계기로 제가 좀 강한 이미지를 구축해서 네. 이렇게 조직 같은 걸 만들었었거든요. 네, 뭐라고요? 근데 좀 닮았어요. 궁예 좀 닮았네요. 네, 머리만 밀면 뭐 거의 느낌 살 것 같아요. 술 같이 마십시다. 네. 네. 궁예라는 별명. 네. 그것 때문에 상처 받았다고요?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진짜 한량다운 네, 대답이네요. 네. 조미영 씨는 뭐 없나요? 많을 것 같은데. 저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았죠. 세상 풍파를 다 겪으신 왜 우리 분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가장 나쁜 욕 중 하나가 야이 미국 놈아 이게 욕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네. 근데 양키놈아. 네, 어렸을 때는 제가 이름에 미자가 있으니까 애들이 놀리면 맨날 야이 미국 놈아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느낌이. 네. 코쟁이 아닌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뭐 막 놀림 대상이었고 저도 뭐 기억해 보면 크게 제가 근데 건망증이 심해가지고요. 금방금방 네, 까먹어요. 사실 상처 엄청 받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아주 좋은 성격. 네. 네. 그래서 잘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무튼 저도 되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상처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근데 이렇게 좀 상처됐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셨어요? 그런 상황을. 사실 그 조미영 씨가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건망증, 네, 그 증세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잊어야지 마음속에 담아두면 계속해서 그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라, 그러니까 그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거를 좀 그러니까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얘기를 한 친구랑 가서 찾아가서 따져요. 네, 사실 너가 알고 있는 이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사실 배경이 그렇긴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저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랑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선배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랑만 꾸준히 결혼식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사람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에. 예, 내가 그렇게 바로 뭔가 질문을 받거나 그랬을 때 바로 아니다. 나는 불편하다. 이걸 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근데 이게 제가 조명 씨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오늘 좀 화장이 안 됐다. 예, 머리가 이렇다. 솔직하게 얘기를 좀 바로바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참 늘 이렇게 안 좋아요. 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방송할 때만 이렇게 관계. 웃고 있고요. 사업적인 관계. 네. 철저하게.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 사이에서 뭔가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서로 소통을 통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한 사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진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유성 씨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빠 빨갱이가 뭐야?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빨갱이가 뭐냐? 예. 그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짓궂게 아니면 아이한테는 그거를 설명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사실을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친구가 그냥 어디 책에서 접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바로 얘기를 하면 아이는 충격을 좀
바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냥 재밌게 그냥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란다 뭐 이러면서 그냥 좀 넘어가고 나중에 그 친구가 그거를 좀 제대로 알 나이가 됐을 때 솔직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참 가능할지 네. 그래요. 만약에 혹시 혜린 씨는 북한 남자와의 결혼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북한 남자와의 결혼이요? 탈북자. 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외가 쪽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다 이북 분이셔가지고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북한 사람이다, 남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아기를 낳았는데 네. 아버지 고향이 북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탈북민과 만약에 결혼했다 싶으면 아빠 고향은 북한이 되는 거잖아요. 애한테는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아기가 놀림을 받고 왔을 때요. 아니면 뭐 놀림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한테 언젠간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아버지가 남한에 혼자 내려왔다면 왜 여기는 친척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우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역사책을 펴놓고 역사책을 그리고 펴놓고 지도도 펴놓고 여기 이렇게 찝어주면서 네, 그런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흐지부지 설명하면 아기가 더 나중에 받아들일 때 힘들거나 아니면 나쁘게 받아들일까봐 저는 설명을 처음에 잘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좋은 방법이네요. 지도 이렇게 펴놓고 우리의 줄기는 여기서부터 왔단다. 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쭉 구워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엄마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만났어 이러면서 극적인 만남이에요. 영화같이 괜찮은 방법인데요 진짜. 우리 조미영 씨는 뭐 그런 일이 참 왔으면 좋겠지만 자식이 또 뭔 얘기하려고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유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걔 누구니? 너 앞장서. 성질 나오네요. 네. 자 학교 가자. 진심이에요? 네,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고요. 네. 참 저도 근데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듣는데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네, 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조금 이렇게 말투가 좀 다른데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사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이제 언젠가는 이제 본인이 이거를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그게 뭐 정해진 시간은 없겠지만 어렸을 때 얘기라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얘기를 해줬잖아. 이 사연의 주인공 보니까 한국 나이 3살. 저는 아까 이게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셈도 못 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는. 3년. 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한국 생활 적응하기에 급급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딱 생기고 일을 당했을 때 엄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네, 아주 뭐 사실 방법이 사실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저 어머니가 그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급급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아이랑 좀 많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접해서 이렇게 알고 이러면 그 친구도 이런 질문을 받았거나 뭐 북한에 대해서 물어봤거나 이럴 때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이랬더라 이러는데 전혀 모르니까 이 친구가 좀 당황해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딸이랑 좀 어머니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좋은 것도 좀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어린 아이 때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싶은 말들을 오히려 아이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이게 진짜 정말 얼마나 나쁜 말인지를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말을 그냥 훅 이렇게 뱉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렇다고 이거 가지고
어른들이 맨날 혼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근데 좀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애들이 빨갱이란 말을 어디서 들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기성세대 잘못인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어른은 분명 이 말을 아이가 있는 앞에서 했다는 얘기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가서 애들 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빨갱이의 뜻을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이 뜻이 뭔지 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감 자체가 좀 안 좋아요. 음. 빨갱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그 발음이 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딱 뭔가 예쁜 발음처럼 안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하죠. 예, 아이들 때는 특히나 더. 그래서 요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나누고 요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도 아이들 좀 바로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머니도 아이한테 너랑 빨갱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이들이 그 빨갱이란 말의 뜻을 몰라가지고 너한테 잘못 얘기한 거다. 그렇게 좀 잘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보니까 돈만 벌겠다고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못한 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반성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각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뭐 어머니한테든 그 친구한테든. 친구한테든. 저는 그 학생들한테 좀 뭐라 하고 싶어요. 아, 초등학교 6학년한테? 6학년 애들한테 28살짜리. 이놈의 하면서 뭐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그 친구들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빨갱이라는 단어가. 근데 걔네는 이걸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라는, 이 친구가 북한에서 왔어. 그럼 빨갱이야. 그러니까 배경도 알고, 그리고 빨갱이라는 의미도 알아요.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모르고 하는 그러니까 거. 재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재미가 누구한테는 이렇게 크나큰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너네도 조심해라. 이렇게 좀 따끔하게.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선생님들도 좀 이런 사태를 좀 파악을 하고 학생들한테 좀 제대로 아까 조명 씨 얘기했던 것처럼 학급에 모여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해라. 제대로 된 아니, 사람 좀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아유, 저 애들한테 또 그런 얘기까지는 좀. 네. 여기 온 사람들한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조기 교육.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에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위에 많다라는 얘기까지 굳이 초등학교 6학년한테 알겠습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혜린 씨는요? 저는 일단 어머니가 더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기는 뜻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도 붉은 악마라고 해서 다 여기도 빨간 색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융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아기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크면서 우리가 뭐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모든 상처를 엄마가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너무 아이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아이도 엄마 마음을 잘 알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선생님하고는 한번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 빨갱이라는 뜻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단어의 뜻, 잘못된 단어의 뜻이라는 거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좀 오늘 이 얘기하면서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네, 저도 좀 불편했어요. 네. 이 단어 자체가 듣는 게. 사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새빨간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어감이 안 좋은 단어를 가져다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안 좋은 의미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바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죠 이거는? 방송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네. 나의 방송에 와서 이러기 있기예요. 없기. 네. 자, 그래요. 그럼 우린 급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